우리는 백신 분야의 세계 챔피언.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8일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한 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인 37만 9천 명이 이미 백신을 맞았다. 하루에 거의 10만 개의 백신이라며 이스라엘은 백신 분야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와 경제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일 이스라엘 정부는 의료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 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이스라엘 보건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600만 회분이라며 1차 배송 물량이 1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이스라엘이 세 번째입니다. 옥스포드대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누적 접종자는 181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인구가 929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인구의 20.93%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접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말까지 총 2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스포츠 경기장과 도심 광장에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해 60세 이상과 의료진, 간병인 등을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속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투자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백신을 회분당 19.5달러에 공급받는데 이스라엘은 회분당 62달러를 냈습니다. 3배가 넘는 가격을 불러 여느 나라보다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부각시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을 달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부패 혐의 등을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르단강 서안을 제한적으로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직까지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안 및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잉여 백신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서안 및 가자 지구의 점령국으로서 도덕적, 인도적,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오는 2월에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더라도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 정착촌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단면역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구멍이 생겨서일까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4,070명, 4일 9,304명, 5일 7,966명을 기록했습니다. 1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50만 1,073명이고 이들 중 3,70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인구가 929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20명당 1명이 감염된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내각은 5일 밤 코로나19 급증에 맞서 한층 강화된 봉쇄 조처를 승인했다고 하레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BC도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에 조기 접근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자국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3의 봉쇄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요들에게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완전 봉쇄령은 7일 밤 12시부터 최소 14일 동안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조처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필수 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직장도 폐쇄됩니다.
집회 인원은 실내 5인 이하, 실외 10인 이하로 각각 제한되며 주민은 집에서 1km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백신의 챔피언이라던 이스라엘은 돌연 전시 상황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집 방문 금지 등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시행 중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조처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초강도 봉쇄 작전을 펴면서 백신을 접종시켜 코로나를 일찍 종식시키겠다는 전략이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접종에 소홀한 상황입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현재 1일 확진자는 한국의 10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검증이 덜 된 백신 확보만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잘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11일 코로나19 백신에도 올해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최고 과학자는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2021년에 어떠한 수준의 인구 면역이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 후반기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일 정부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천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내 도입 계약이 이뤄진 4종의 백신 외에 노바백스의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며 물량은 1천만 명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2분기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백신은 유통기한이 2-3년으로 길어 기존에 도입될 예정인 4종의 백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서둘러 확보한 국가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며 잘 관리하는 국가가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한국이 좀 더 인내하며 방역을 잘 지켜나간다면 봄부터는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경제 취재 결과 이 의료용 면봉은 최근까지도 해외 국가들이 한국 업체에 통사정을 해 자국으로 공수하는 코로나 대응의 핵심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면봉의 원천 기술을 가진 이탈리아 기업이 2011년 유독 한국에서 특허권을 얻지 못해 한국 토종 기업이 생산에 나설 수 있는 행운까지 있었다. 현재 검체 채취에서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의료용 면봉 기술을 가진 업체는 이탈리아의 코판그룹이다. 이 업체는 2000년대 말 기존 의료용 면봉의 섬유 구조와 다른 특수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혁신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기존 제품보다 세포 샘플을 가두는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부분이 인정돼 지난 2011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순차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했다. 반면 유독 한국 특허 시장에서 코파는 특허 당국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특허권 확보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08년 설립된 노블바이오라는 토종 한국 업체가 코판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의료용 면봉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2월 불거졌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자 코파는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적용해 한국 등 주요국들의 면봉 공급을 중단했다. 결과적으로 노블바이오라는 토종 한국 업체가 없었다면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면봉 부족 사태에 직면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 사태에서 한국 정부가 거둔 방대하고 신속한 진단 성과도 불가능했다. 한국 토종업체가 코로나 사태 직후 2월에 생산한 물량은 40만 개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판의 오랜 특허권으로 인해 자국 내 의료용 면봉을 만드는 기업이 전무한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한국 토종업체 제품에 의존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대규모 채취 면봉을 주 단위로 확보해 본국으로 보내고 있는 한 서유럽 국가의 고위 공무원은 최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달 한국 언론과 청와대가 UAE에 면봉을 수출한 것을 두고 껍데기 수출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는 의료용 면봉 생산 기업이 없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코미디와 같은 풍경이라고 씁쓸해했다. 이 고위 인사는 한국은 2011년 코판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팬데믹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귀한 동력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학용 면봉 부족 사태를 치르고 있는 미국은 최근 3D 프린터를 이용해 면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최근 노스웰헬스와 사우스 플로리다대 템퍼 종합병원, 3D 프린팅 업체 폼렉스 등 4개 기관이 손잡고 3D 프린터로 의료용 면봉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노스웰헬스 측은 특수 섬유 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이 제품이 검체 채취와 보존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육박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통계 경우 특이한 것은 크루즈 선박에서 감염된 경우는 자국 내 감염이 아니란 이유로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 두 나라의 확진자 숫자는 벌써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해외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도 전부 우리 국민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여전히 밀실행정, 늦장 대응, 불투명성이 많이 엿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명, 신속,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법뿐 아니라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두 나라의 의식 수준이나 행동 양식에 여러 차이들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두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석에서 제주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꼽아보면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의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민주적 방식으로 저항할 줄 알지만 일본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결국 이런 일본인들의 의식은 일본의 정치 리더십에 약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전, 조선,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부분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강한 분야도 많습니다. 우선 기초과학과 소재 분야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총인구 수가 1억 명이 넘다 보니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초 소재나 부품 분야의 경우 자체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분업 경제 체제 하에서 소재, 부품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벌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7에 8천만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흔히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두 나라의 오랜 역사적 원흥과 앙금을 뜻하는 동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사에서 5개 나라가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존공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일본과 척을 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공존 공영을 하려면 우리와 일본 사이의 상호 간에 쌓여있는 오랜 편견과 선입견이 깨져야 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인류 국가고 대한민국은 이류 국가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공존 공영하는 가장 좋은 길은 속히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그런 조짐이나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두 나라의 확연한 대처 방식, 성패, 그리고 국민적 열패감과 자신감의 차이들이 일본은 인류 국가고 한국은 이류 국가라는 선입견에 더욱 큰 균열과 화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축적된 여러 자긍심과 경험들이 일본과의 격차를 더욱 단축시키고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을 전후하여 한국과 일본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